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박윤환 교수님께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짧았으면 좋겠는데 짧을 수 있을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례로 드는 기업은 웅진그룹입니다. 그러면 아마 다 웅진그룹 다 아실 거예요. 한때 학습지로 성공을 거두었고 또 학습지를 하다가 그 웅진 식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뭐 매실 주스도 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극동건설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극동건설,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진출을 했었죠. 근데 그 극동건설을 인수한 것이 패착이 됐어요. 극동건설 인수를 했는데 건설 경영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룹 전체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그리고 그룹이 자금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웅진의 윤석금 회장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걸 그냥 법정 관리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룹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먼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받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당연히 계열사끼리 도와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조금 나은 기업으로 하여금, 나은 계열사로 하여금 지금 문제가 생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지원의 방법은 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준다든가, 또는 뭐 주식을 발행해서 그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뭐 하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웅진그룹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자료의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렉스필드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회사, 여긴 자금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하는 게 테마파크 하는 회사예요. 여기를 지원을 하게 했고, 그게 592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웅진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자금난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웅진 홀딩스, 웅진 식품, 웅진 패스원, 이 회사, 이 계열사들로 하여금 또 지원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다 해결을 못하고 이 회사, 그러니까 웅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법정관리에 넘어갔습니다. 법정관리에 넘어가서, 근데 그 참 신기하게도 한 1년 4개월 만에 문제가 됐던 이 빚들을, 부채를 대부분 다 상환을 했어요. 상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웅진그룹이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무엇이? 그 자금 사정이 괜찮은 그 회사들로 하여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를 지원을 해준 것이, 그게 배임과 횡령이 된 거예요. 배임은 왜 배임이냐? 자, 그 자금 사정이 괜찮은, 예를 들어서 뭐 웅진 렉스필드 컨트리 클럽이다 그러면 그 회사로 하여금 웅진 플레이 도시를 지원을 하게 한 것인데, 그 지원을 하는 그 컨트리 클럽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을 잘 하라고 맡겨놨더니 그 회사 돈을 빼가지고 말이 그것을 제3자인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하는 다른 회사를 도와준 거예요.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조문을 좁게 해석을 하면 분명히 한 회사의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이익을 줬으니까 이건 배임이 분명히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웅진 홀딩스로 하여금 웅진 캐피탈에게 지원을 해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임입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 그 다음에 횡령은 뭐냐면, 그런데 그 이익을 받은 회사에 윤석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익 받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배임과 횡령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됐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됐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가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징역이 3년이지만 5년 동안은 어쨌든 사고가 없으면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왜 집행유예를 받았느냐? 그 이유는 윤석금 당신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윤석금 본인이 갖고 있던 사재를 털어가지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사재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들이에요. 그 주식을 회사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재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은 유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해주겠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경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형법뿐만이 아니고 특경법,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배임이나 횡령의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금액은 1,600억인가 그렇게 돼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왜? 회사 단위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경법이 적용이 되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그 특경법 제1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박일환 교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취업 제한은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그 윤석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공범이거나 또는 윤석금의 그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금 회장은 그러면 취업 제한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떻게 취업 제한이 되어 있는 거냐?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여기서 이익을 본 회사는 웅진 플레이도시고 웅진 캐피탈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이 웅진 플레이도시와 웅진 캐피탈에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공범이 있어요. 윤석금의 공범들이 같이 유죄 판결들을 받았는데 그 공범은 누구냐면 계열사 사장들입니다. 웅진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왜? 회장 혼자서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다 같이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공범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그 공범들이 취업해 있던 그 공범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경영을 하던 그 회사들에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웅진그룹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공범들의 회사가 어떤 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도 그래서 분명히 그 웅진그룹 안에서 취업 제한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분명한데 정확히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다. 근데 분명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던 건 하나는 뭐냐면 웅진그룹의 핵심이 주식회사 웅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그 주식회사 웅진에 윤석금이라고 하는 등기이사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금은 분명히 이 조항에 의해서 그 웅진그룹의 핵심 회사의 등기이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금이라는 사람이 경영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다 경영한 거예요. 등기이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회사들의 그 등기이사, 대표이사가 누군가 봤더니 윤석금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이 다 취업을 해 있더라고, 거기 등기이사로.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도 돼 있는 상태고, 윤석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윤석금이라고 하는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람에게 했던 건 뭐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경영활동은 다 한 거예요. 하지만 매우 불편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을 누군가 좌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거리를 삼아가지고 저 사람은 취업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행령 개정안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특경법 제14조에 의해서 공범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나 또는 그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서 이익을 본 그 회사에만 취업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이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 8일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웅진 캐피탈이라든가 그 컨트리 클럽 여기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처하게 될 다른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웅진그룹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윤석금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이렇게 제기시킨 거죠.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등기이사가 아니고 뭐 아무튼 이런 상태인데 아마 이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취업 제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게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보는데 불합리한 법이라고 보는데 첫째, 왜 취업 제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 제한을 왜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윤석금 같은 사람이 웅진그룹에 취업을 해야 등기이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웅진그룹이 그 무슨 피해를 볼 거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웅진그룹에서 손을 떼게 하면 그 웅진그룹은 해산이 되겠죠. 그룹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웅진그룹 전체로 봐서도 윤석금 회장이 계속 경영을 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무엇일까? 이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명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회사를 경영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 또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뭐 이런 명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범률을 한번 실제로 살펴봤어요.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률이 어떨까 하고 한번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재범률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약류, 그러니까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전체 죄를 범한 사람 중에 50%가 재범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높은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또 계속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모양이에요. 절도는 41%고요. 사기는 39%고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임을 보세요. 7%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임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생각해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그게 범죄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범률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윤석금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웅진그룹에서 횡령을 하겠냐?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도 집행유예를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경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는 웅진그룹 전체의 주주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건 회사에도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논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비례를 해야 되는 건데 죄가 크면 벌도 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건요, 그걸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죄와 벌이 비례하는 것은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징역 몇 년이라고 판단한 그 부분이에요. 또는 벌금 얼마. 여기에서 죄에 따른 벌이 정해진 거죠. 그런데 취업 제한까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취업 제한을 당하는 그 회사와 회사의 크기 또는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횡령죄를 또는 배임죄를 큰 걸 저지른 사람 또는 그것을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그냥 일단 유죄 판결만 받았다 그러면 회사가 어떤 회사였든지 간에 무조건 취업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이 죄와 벌의 비례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박일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모호하다. 불가피하게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조차도 이것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유죄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임죄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취업 제한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더욱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취업 제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박일환 교수님 이미 제안해 주셨듯이 배임죄 규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 법률 자체를 손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또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